네, 매주 다양한 주제로 넓고 깊은 경제적 시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IM증권 장민환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구체적으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분석을 해볼 텐데요. 미국 바이오보안법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중국을 제재하는 법안답게 다수의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포함이 됐는데 우리 기업에게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에게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연구원님?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상원과 하원의 상임위원회를 통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나온 것이 이제 하원의 이제 전체 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상원의 전체 회의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서 최종 법제화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중국에 있는 CDMO를 견제를 하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이나 인도 그리고 유럽에 있는 CDMO들한테 반사 수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업에게 반사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CDMO, CMO 우리 기업도 사실상 중국과도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우선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미국에서 상업화를 할 제품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R&D가 초기 단계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국에서 상업화랑 좀 거리가 멀다. 그래서 물론 이거를 고려를 해서 고객사를 위탁사를 바꿀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나타날 효과인 거고 국내 기업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생물보안법의 영향은 어디까지나 미국에서 이제 상업화 제품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나 아니면 이제 후기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이유가 생물보안법 통과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주로 또 부각이 되면서 여러 가지 학회도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는데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만나보시죠.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첫 번째 키워드는요, 상저하고입니다. 8월장도 그렇고 9월장도 그렇고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하반기에 더욱더 추가 상승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가 된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모두 좋은 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금리 인하랑 같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있는 상황에서의 금리 인하가 제약바이오로 완전히 이제 수혜로 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 방어주적인 측면에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띠는 뭐 이제 저희가처럼 삼성바이오처럼 이제 해외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은 이제 만성질환 치료제를 국내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전통 제약사들은 이제 방어주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저희 섹터 안에서도 잘 고르면은 금리 인하의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기업들도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의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거는 실적과 R&D가 있는데요. 대형주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과 같은 기업들이 상저하고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도 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바로 만나보시죠. 제약바이오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바로 비만 치료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고비 10월 달에 국내 상륙을 앞두고 관련주들이 시세를 내주기는 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 미증시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시장 안에서도 좀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 계속해서 들고 갈까요? 특히 위고비 출시 전까지 가져가야 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사실 비만 치료제 시장을 전체로 놓고 보면요.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작은 시장입니다. 일단 미국을 놓고 얘기를 하면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미국이 가장 큰데요. 그 큰 이유는 이제 매출을 P 곱하기 Q로 나타냈을 때 P 자체도 높고 Q 자체도 지금 미국은 그 전체 인구의 한 40% 정도가 과체중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환자 수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비만 치료제를 보실 때는 단순히 국내에 국한을 해서 보시기보다는 우리나라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 차세대 비만 치료제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고 있는 임상 결과가 글로벌리 어느 정도 수준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우리 시장 안에서 여러 종목이 또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관심 종목 있으십니까? 저는 네. 일단 한미약품이랑 동아에스티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사실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이제 다양한 노이즈가 있어서 주가 흐름이 아주 좋지는 않았지만 R&D 측면에서는 탄탄하게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삼중 작용제라고 하는 비만 치료제가 지금 임상 1상 진행 중에 있고요. 글로벌 임상이라서 이제 내년 초반 정도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동물 실험에서 효능도 굉장히 좋았고 차세대 치료제로서 한번 주목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한미약품을 또 눈여겨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까지 만나보시죠. 제약바이오와 관련해서 세 번째 키워드 역시나 빼놓을 수 없는 모멘텀들이죠. R&D와 신약 들고 오셨는데 좀 자세하게 풀어볼게요. 네, 사실 R&D가 이제 물론 다양한 산업에 다 포함이 되는 키워드이지만 저희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산업과 R&D를 놓고 봤을 때 그런 R&D의 성과가 정말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약 연구에 정말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가지만 그게 성공으로 일어났을 때는 독점권도 갖게 되고 저희가 이제 미국에 있는 빅파마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시작도 몇 개의 블록버스터로 시작을 한 거를 기억을 해보면은 정말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R&D 성과가 많이 올라왔고 기술력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희 유한양행의 사례도 보셨을 테고 이제 앞으로 저희 바이오텍이나 아니면은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갖고 있는 R&D 모멘텀에 주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R&D 모멘텀은 뭐 계속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뭐 ADC라고 많이들 언급하잖아요. ADC에 대한 제약사들의 투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ADC에 대한 투자 자세하게 풀어주실까요? 네, ADC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국내 종목에는 리가켄바이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리 계속해서 핫한 트렌드는 맞고요. 지금 뭐 에스모나 이제 상반기에 있었던 AACR, 아스코에서도 ADC의 결과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ADC에 주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지금 후기 단계나 아니면은 상업화 단계에 있는 ADC들이 아주 완벽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페아마켓에서 나온 다토DXD라고 하는 다이치 상교와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만든 ADC의 임상 3상 결과를 보시면은 폐암에서 아주 기대한 것만큼의 효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로서 국내 기업들 주목해서 보시면은 그 거대한 이제 트렌드 안에서 엣지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모멘텀으로 뽑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굵직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계 3대 암학회로 꼽히는 유럽 종합학회가 현지 시간 13일부터 17일까지 스페인에서 열리는데요. 뭐 한미약품을 비롯해서 HLB, 티움바이오 등 국내 여러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참여를 하면서 거기서 또 성과를 발표를 합니다. 주목해야 될 기업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연구원님께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습니까? 저는 우선 유한양행 결과들을 좀 주목해서 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렉나자가 FDA 승인을 받아서 이제 미국 시장에 출시가 될 건데 이러한 임상학회에서 발표되는 좋은 결과들이 마켓 쉐어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마켓 쉐어가 어느 정도 올라오겠구나 그러면은 경쟁 품목인 타그리소 대비해가지고 충분한 임상적 이점을 가지고 처방량의 증가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빅파마나 아니면은 해외 유명 기업들이 발표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R&D로 이제 비교를 해서 이들하고 비등한 결과를 내면은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자로서 이제 글로벌 빅파마나 아니면 이제 다른 해외에 있는 그런 종목들의 연구 결과들도 이제 함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에 대한 자세한 분석 장민환 연구원님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처럼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8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돌아서 주면서 현재 2,555선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마감까지 상승 탄력 끌고 갈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지는 방송 예고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요, 성능을 2배 높인 데이터 센터용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